자, 이렇게 전세 관련해서 좀 그 무거운 얘기 다뤄봤는데요. 자, 얘기 나온 김에 한 말씀이 더 있으시군요. 네. 그러니까 이 전세 시장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뱅크런 얘기를 했는데, 작은 규모의 뱅크런이라고 생각해요. 아, 작은 규모의 뱅크런이다. 네. 아. 내가 이쪽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안 돌려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역전세 뭐 이런 것 때문에 나 여기 빨리 나가고 싶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돌려줄 능력이 안 되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이제 구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런 상황을 기반에 깔고 앞으로 전세 시장 전반, 수도권 집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일단 전세가는 계속 하향이 되겠죠. 이유는 지금 이제 2021년 한 10월 정도가 가장 고점이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2년이 도래하는 시점이 이제 올해 10월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지금 이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역전세가 지금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그럼 되게 높은 전세가를 주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나가려고 하겠죠. 돌려줄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일부를 지금 시장 수준에 맞는 정도로까지 전세금을 하향 조정하고 이 사람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상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되는 시점이 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확인이 이제 안 되겠죠. 돈이 없겠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뭐 실무적인 얘기를 하자면 되게 좋은 아파트의 소유자세요. 네. 시가가 한 6, 70억? 6, 70억? 네,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고가의 아파트. 네, 고가. 네. 전세가 30억이 넘게 들어가 있는데 거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네.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31억 5천인가에 이제 전세를 놨는데 이제 시세가 좀 떨어져서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전세가. 못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으시는 케이스였거든요. 약간 좀 극한 상황에 몰렸군요. 경매까지. 극한 상황에 몰린 게 네. 아니라 이제 차액이 마련할 길이 이제 당장 현금의 수준에 돈이 없으니까 이거 담보로 이제 대출 받아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이제 대출을 통해서 뭐 이제 돌려줄 의지가 있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는 사고가 안 나겠죠. 하고 나갈 수가 근데 있는데. 선순위 전세가 30억이 있는데 뒤로 대출 나옵니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환 대출을 하기 위한 목적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니까. 이건 이제 이런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 케이스인 거죠.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있는 경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상위에서 이제 하위로 내려갈수록 그런 방법이 되게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뭐 소득이 어느 정도 계속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래서 내가 당장 목돈은 못 주더라도 뭐 이제 여월세 형태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고, 이제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 뭐 이제 20, 30대 갭 투자가 되게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이게 21년도 그때의 일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기가 도래해서 지금 돌려주는 상황이 왔을 때 요런 데 처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물을 강제적으로 팔리는 경우가 생긴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이거는 또 다른 어떤 공급적인 측면, 기축이 다시 공급되는 형태가 되니까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뭐 이런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좀 도미노 올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이분이 그 전세를 받아가지고 다른 걸 또 샀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릴 돈은 없고, 전세자금 대출은 뭐 여러 가지 걸려서 안 나오고, 그럼 또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잘 안 팔리고, 이러면서 뭔가 이게 망가지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약간 그냥 그렇게 갇혀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이.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연말에 되면 더 한번 역전세 이슈가 한 번 더 크게 불거지면서 이런 현상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군요. 역전세 현상이 이제 만연화되는 거죠. 만연화되고, 이 부분이 이제 정리되는 과정이 이제 벌어지겠죠. 어떤 일부는 대출을 또 받아서 이걸 정리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고, 아닌 경우들이 이제 끝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S은행에서도 또 올해 또 근무하셨잖아요. 네. 뭐 이렇게 물려있는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가면은 거절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까? 뭐 DSR이나 뭐 이런 게 걸려서? 그렇죠. 1금융권 특히 또 이제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신용이 되게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은행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그만큼의 어떤 신용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대출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들이 그 1금융권 좋은 데에서 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겠다라고 신청한다고 해서 다 그 원하는 금액을 해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거절될 수 있군요.
제가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저희 이제 위에 임원분께서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데 한마디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은행은 담보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다. 사람을 보고 빌려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행원들은 그래서 사람을 일단 가장 보고 그 사람이 돈을 충분히 갚아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담보로 해서 이제 빌려주는 거거든요. 첫 번째 필터링이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담보는 그 다음이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 월세로 이사 가셔야 하는 분도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런 걸 조심을 좀 하셔야겠네요. 체크리스트 뭐 한 3개만 같이 뽑아볼까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에 반복이긴 한데 일단은 어떤 전세가 기준을 잡을 때 이 가격이 과거에 이 집값이 안정적일 때 매매가를 초과하지 않는지 이거를 파악을 하고 최악의 경우에도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때는. 그렇죠. 또는 내가 이 집을 그 가격에 구매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기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최악의 경우는 내가 이 집을 소유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지역에 전세를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이제 반전세라든가 뭐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 순수 전세보다는 약간 반전세, 그러니까 네. 월세가 좀 껴있는 게 낫다. 차라리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전세값이 더 떨어지게 되면 이 월세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하는 형태로 갈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보증금이라는 목돈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준인데 여기서는 절대 그 가격에는 전세를 이 지역에서는 못 구한다라는 상황이라면 반전세 형태를 택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또 우리 박 감사님 인터뷰를 보니까 매매 시장이 바닥이 언제냐 이렇게 그 진행자분이 질문하셨어요. 그 하니까 우리 박 감사님이 이 카드가 나왔을 때가 바닥으로 보면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네. 그 카드가 바로 뭐였죠? 양도세. 네, 양도세죠, 양도세. 양도세 면제를 얘기를 왜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세금 자체를 파격적으로 깎아준다는 거는 또 시장에 대한 그 양도 차익에 대한 기대가 없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봤을 때 양도 차익이 크지 않을 거라는 침체된 시장이 굉장히 오래 가면 양도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지만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는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시장에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나중에 시세 차익이 있으면 그걸 세금으로 다 떼이는 게 아니라 그건 네가 가져갈 수 있어. 이러면 어떻게 보면 당근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호가 나오면 이제 거의 풀어줄 수 있는 최대치다. 그리고 또 정부가 세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집을 사라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런 대책이 나올 때쯤이면 그만큼 시장의 침체가 길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바닥이 아닐까. 저는 그리고 과거에도 그런 걸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다른 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제 또 그 전에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이 정부가 이 카드를 언제쯤 내놓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시나요? 지금 워낙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나온다고 해서 과연 시장에서 바로 반응할까?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과거에도 그렇게 바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거의 거래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결국은 그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진짜 리즈너블한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시장이 이제 거래가 살아난 거였거든요. 정말 실수요 위주로 움직이면서 거래가 이제 조금씩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상황이 좋아진 거지. 대책을 아무리 쏟아낸다고 해도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 안 된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거 저도 기억이 굉장히 생생한 게 이번 상승장이 오기 전에 이 집 사면 뭐 바보다, 뭐 전세로 살면 되지 이런 심리가 대중들에게 굉장히 팽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집이 좀 내렸지만 얼마 내리지 않아서 다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그만큼 최근 상승장이 좀 길고 짜릿하기는 했나 봐요. 요번에 그 정부가 그 세수 발표했던 거 그 기사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다 줄었어요. 이런 자산 시장과 관련된 어떤 세수가 다 줄었는데 증권 거래세만 다시 회복을 했어요. 이유가 최근에 뭐 2차 전지랑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돈 복사기 된다고 막 이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투 엄청 했잖아요. 이런 세금이 또 거쳐지는 거예요. 아직도 어떤 자산 시장에서의 어떤 투자, 투기 이런 거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런 기대가 사라지지 않은 시장인 거죠. 근데 그래서 거품이 생기는 거였고 이 거품을 제거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이게
곧 멈출 것이다라는 기대감? 뭐 이게 이런 거 하다가는 전부 다 망하지. 그러면서 다시 좋아질 거야. 이러면서 틈만 나면 이제 아직도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집 사는 거에 관련해서 저는 이게 제2의 영끌을 또 모집하는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황에서도 뭐 2년 전의 수준으로 금리도 적용해서 내가 대출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집값도 어느 정도 빠져 있는 상태니까 더 올라갈 거야.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생애 최초 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수요로 들어와 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말 끝에 남은 마지막 그 수요까지 짜낸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생애 최초 들어간 분들은 진짜 그 상승에서 안 사신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긴 상승장 동안 마음 졸여하고 막 이랬었다가 이게 지금 요만큼 빠졌다고 하니까 이들조차도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은 누군가 새로 들어와줘야 돌아갈 수 있는 시장인데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외국인을 데려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침체가 장기적으로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 높은 골이 깊다 이 말이 이번에도 적용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새 열심히 박 변호사님 채널을 봐주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지금 어떤 자산 시장의 상승에 참여하지 못해서 굉장히 상대적인 패배감에 젖어 있다가 지금 가격이 좀 조정되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떨치고 그러면서 또 움직여 볼까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시장의 상황은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부동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런 걸 절대 잊지 마시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오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하고 있는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존재만으로 찬란하다 이런 좀 느낌이네요.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기회에 또 모셔가지고 또 더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